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의 조양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병 자체가 일단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VA 에크모 환자에서 발생하는 소위 LV 디스텐션이라고 하는 이런 컨디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런 현상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당히 이제 곤란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확실히 LV 디스텐션이냐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아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어느 정도는 이해하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일 먼저 LV 디스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좋아하는 것은 노멀 하트의 프레셔 볼륨 루프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죠. X축이 볼륨이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립니다. 거꾸로 그릴 수도 있는데 X축을 볼륨으로 그리고 Y축을 프레셔로 그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찍어야 될 점이 이렇게 Y축은 3개, X축은 2개 정도 있어요. 뭘 할 거냐면 프레셔 볼륨 루프를 여러분이랑 같이 그릴 겁니다. 여기서 그리기 위해서는 3개의 점을 찍어야 됩니다. Y축 3개는 제일 위는 소위 시스톨릭 프레셔, 우리 수축기 혈압, 뭐 120에 80 할 때 1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완기 혈압, 뭐 80이라면은 80에 해당되는 점에 점을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심장의 LV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 보통 정상치는 15 정도로 알려져 있잖아요. 만약에 높은 걸 그리고 싶다고 하면은 20이나 25를 찍으시면 되고, 정상으로 하겠다 혹은 낮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10에서 15 정도를 찍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Y축에 점을 저렇게 찍고요. X축은 볼륨이죠. 그 좌심실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좌심실의 사이즈인데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 심장이 최대로 커졌을 때의 그 사이즈에 점을 찍고요. 심장이 최소로 됐을 때의 사이즈에 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이 정상 이젝션 프랙션에 점을 찍고 싶다고 하면은 저 엔드 다이스톨릭 때 엔드 시스톨릭의 정상 비율이 얼마죠? 60%죠. 이젝션 프랙션이 60%가 보통 정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10대 6으로 점을 찍어 주시면 됩니다. 대충 그것을 맞춰서 여기다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프레셔 볼륨 루프를 아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X축과 Y축의 의미를 제가 한 번 더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장 아터리얼 시스톨릭 프레셔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제가 점선을 한번 그리고요. 나머지는 직선을 통해서 서로 만나는 점을 또 2개를 저 면적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 2개 중에 첫 번째는 아터리얼 다이스톨릭 프레셔, 이완기 혈압과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이 만나는 점, 보라색 동그라미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엔드 다이스톨릭 볼륨과 엔드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만나는 지점, 2개의 지점을 이제 표시를 하시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저 2점을 세로로 직선을 그리게 되면 저것이 소위 말하는 아이소볼리믹 컨트랙션 구간이 되게 됩니다. 심장이 대동맥 판막이 열릴 때까지 꾹 힘만 들어가고 더 이상 용적이 작아지지 않는 아이소볼리믹이라 하면은 심장 용적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컨트랙션을 하는데 심장 용적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임계점을 딱 넘게 되면 대동맥 판막이 열리게 되죠. LV 내 프레셔가 대동맥 프레셔보다 올라가면 대동맥 판막이 열리고 LV 내에 있던 혈액이 대동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젝션이라고 하게 되죠.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 힘이 처음에는 약했다가 점점점 강해질 거 아닙니까? 최대치로 세질 때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의 혈액이 대동맥으로 쏟아져 들어갔다가 점점 줄어들겠죠. 컨트랙션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최대점이
바로 저 점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호를 그리게 됩니다. 저렇게 호를 그리고 그 호가 끝나는 점을 저렇게 주황색 점으로 제가 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트리얼 트레이스 저기 우상단의 이제 그림에도 나오게 되는데요. 시스톨릭 프레셔, 그 다음에 다이스톨릭 프레셔, 그 다음에 다이크로틱 노치, 저 부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동맥 판막이 열릴 때는 어떤 때냐면 다이스톨릭 프레셔, 아트리얼 프레셔가 존재하는 구간인데, 제가 많이 이제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전임의 선생님들한테 많이 질문을 합니다. 정답은 뭡니까? 수축기죠. 아이소볼루믹 컨트랙션이 끝나는 점이 바로 저 DBP, 다이스톨릭 프레셔가 찍히는 점입니다. 그 점부터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대동맥 혈압의 최저점이 바로 저 점입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열리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최대치가 소위 SBP, 수축기 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치를 지나서 맥시멀 벨로시티를 지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LV 프레셔랑 에올타 프레셔가 점점 다시 차이가 줄어들면서 에올타 프레셔가 LV 프레셔보다 높아지겠죠. 혈액이 다 빠져나가고 LV 프레셔는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 점이 되면 대동맥 판막은 당연히 닫힙니다. 대동맥 판막은 원웨이 밸브, 한쪽으로만 혈액이 흐르게 되어 있죠. 고장나지 않았다면. 그래서 대동맥 판막은 닫히게 되고, 그 닫히는 충격이 다이크로틱 노치라는 저런 모양으로 한번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동맥 판막이 닫히게 됩니다. 저 때의 압력을 만약에 연장해서 왼쪽 Y축에서 읽는다면은 그때가 오른쪽 위에서 다이크로틱 노치의 혈압이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셨고요. 그러면은 프레셔 볼륨 루프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네모에 지금 반을 그렸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닫히고 LV는 이완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완을 하면서 그 안에 혈압은 드라마틱하게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이아스톨릭 페이즈라고 이제 말하고요. 쭉 떨어져서 마이트라 LA 프레셔보다 떨어지게 되면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또 컨트랙션을 하고 마이트럴 밸브가 열리고 레프트 에이트리움부터 레프트 벤트리클로 혈액이 들어오게 되죠. 그럼 레프트 벤트리클 안에 혈액이 이제 점점 차기 때문에 서서히 레프트 벤트리클이 늘어나면서 압력이 천천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저 슬로프가 급격하면 레프트 벤트리클이 딱딱하면 저기 올라가는 게 급격하겠죠. 레프트 벤트리클이 말랑말랑하면 아주 완만하게 저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올라가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마이트럴 밸브가 닫히게 되고 대동맥이 드디어 수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루프가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라인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수축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황색 라인은 레프트 벤트리클의 이완기를 나타내는 이 프레셔 볼륨 루프 노멀 그래프를 한번 저랑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주제는 LV 디스텐션, 에크모에서 발생하는 LV 디스텐션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에크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에크모가 들어가 있는 프레셔 볼륨 루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앞에 한번 환기를 시키겠습니다. 저희 제목인 LV 디스텐션 인 VA 에크모는 무엇이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심장이 에크모의 애프터로드를 이기지 못하고 LV 내의 압력이 상승하고 용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의라고 하기는 어렵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좌심실이 에크모의 애프터로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책에도 안 나와요. 책 찾아보면 애프터로드 뭐냐 그러면 애프터로드라고만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프트 벤트리클 애프터로드는 에올타의 이제 프레셔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프레셔냐, 뭐 미리미치냐, 혈관 저항이냐 어쩌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혈관 저항의 그 단위를 저기다 써놨죠. 다인스, 세크, 센티미터, 마이너스 5. 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대부분의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무슨 소린가. 하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프트 벤트리클이 에올타 압력을 이기면 판막이 열리고 이젝션을 하게 되고,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판막은 닫히고 이완기로 돌입하기 때문에
레프트 벤트리클 입장에서 서술할 수 있는 수준의 애프터로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동맥 내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프레셔 볼륨 루프를 제가 한번 그려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LV 내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폐정맥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폐부종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심근은 또 다이스톨릭 펄퓨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심장은 수축할 때 자기 펄퓨전을 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심근 내의 압력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피가 들어오지 못해요. 심근은 수축기에 오히려 허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완기에 근육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세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관상동맥이 확장되면서 혈액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LV 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이완기에도 혈액이 충분히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심근 허열이 나타날 수가 있죠. 자, 그것을 LV 디스텐션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V에크모 가진 환자에서 LV 디스텐션이 생기는 상황에서 병태 생리는 어떠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에크모가 애프터로드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왜 증가시키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다가 해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에크모 펌프들은 수축기와 이완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원심형 펌프라고 해서 계속 돌아가는 펌프죠. 심장이 짜든 말든 이 친구는 계속 심장을 향해 피를 쏘고 있습니다. 이완기에도 쏘고 수축기에도 쏘고 계속 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티뉴어스 플로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이 이해가 잘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V에크모의 플로우, 컨티뉴어스하게 미는 그 플로우 때문에 우리 레프트 벤트리클의 아이소 볼륨이 컨트랙션 시간은 더 길어지고, 왜냐하면 계속 밀고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미는 건 없죠. 그냥 대동맥 안에 혈액이 디스트리뷰션 되면서 대동맥 압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과 달리 VA 에크모가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에 더 많은 양의 아이소볼륨이 컨트랙션이 필요하고, 대동맥 판막은 늦게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열렸다가 최대치를 치고 시스톨릭 프레셔를 만들고 다시 떨어지면서 다이크로틱 노치를 만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때 계속 에크모 플로우가 역시 밀고 있기 때문에 대동맥 판막은 정상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빨리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V에크모 환자에서 에올틱 밸브는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힌다. 한마디로 대동맥 입장에서 시스톨릭 페이즈, LV가 뭐 아이소볼륨 컨트랙션을 하든 말든 대동맥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스톨릭 페이즈, 대동맥 판막이 열려서 닫히는 그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고요. 자, 이것이 제가 그려본 에크모를 삽입한, V에크모를 삽입한 다음에 프레셔 볼륨 루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V에크모 넣은 사람에서 프레셔 볼륨 루프는 여러 가지로 변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V에크모를 정상 프레셔 볼륨 루프를 그려놓고 V에크모를 넣으면 안 되겠죠. V에크모는 정상 심장에 들어갈 리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만성性부전이 있거나 카디오제닉 샥이 있거나 뭐 아밀로이드나 뭐 이런 것처럼 리스트릭티브 카디오마이패시가 있거나 환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V에크모 넣으면 프레셔 볼륨 루프는 여기서 이렇게 변한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확실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정상 심장에 넣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프레셔 볼륨 루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소볼륨 컨트랙션은 더 오래되고 대동맥 판막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히고, 에크모 넣었으니까 혈압은 더 증가할 거고요. 여기에 따르면은 아테리얼 시스톨릭 프레셔가 저 가장 호의 가장 그레이 색깔의 호의 가장 높은 부분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저 아이소볼륨 컨트랙션의 기간도 더 올라가고, 저 LV의 전체적인 프레셔 커브들도 다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LV의 용적도 거의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고, 시프트 한 거에 비해서
이젝션 프랙션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에올틱 밸브 오프닝은 늦고 빨리 닫히며 이젝션 프랙션 감소하고 스트로크 볼륨도 줄어들게 되고 LV 프레셔는 전체적으로 다 증가하게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자 어쨌거나 그래서 LV 디스텐션을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에크모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컨티뉴어스 플로우이고 대동맥 판막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히고 당연히 이젝션 프랙션 에크모의 힘만으로도 이젝션 프랙션은 떨어져 보이는 게 정상이고 스트로크 볼륨도 따라서 감소하는 게 정상적이다. 그래서 이런 증가한 LV 프레셔는 인트라 마이오카디아 프레셔를 증가시켜서 심근 허혈을 유발할 수 있고 증가된 프레셔에 의해서 폐정맥 압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폐부종이 심하게 발생을 할 수 있다. 이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심하게 발생을 해서 체인 리액션으로 점점 나빠지는 환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증가된 에올타 프레셔를 극복하지 못하는 심근 수축력을 가진 사람이거나 심근 이완력이 매우 떨어져서 조금만 용적이나 그런 게 증가하게 되면 자심실의 용적이 증가하게 되면 프레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이완력 장애를 가진 사람. 가장 나쁜 사람은 둘 다 나쁜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흔하게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흔하게 하는 마이오카다이티스, MI 이런 심근 수축력 장애의 급성 심근 수축력 장애 질환들이 심근 이완력도 다 나쁘게 만듭니다. 마이오카드 이데마가 발생한다든지 하면서 이완력도 다 같이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컨디션에서 이런 LV 디텐션에 의한 심한 풀문 이데마를 가끔씩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브리드 에크모 강의할 때도 썼던 비슷한 엑스레이인데요. 보면은 에크모 삽입 전에 중등도 꽤 심한 폐부종이 있다가 에크모 직후에 폐부종이 뭐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나빠졌네 뭐 싶었다가 이렇게 수시간 뒤에는 양쪽 폐가 화이트아웃 되는 이런 것들이 LV 디스텐션의 아주 티피컬한 양상이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이런 양상은 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LV의 수축력에 따라서 이것이 진행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환자는 에크모 넣을 당시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근 수축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마이오카디아 인플라메이션이 처음엔 괜찮았지만은 시간이 에크모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오카다이티스는 지가 알아서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에는 이데마도 없고 괜찮았는데 수일 뒤에 이렇게 LV 디텐션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환자는 처음에 LV 디텐션이 있었지만 뭐 MI인데 스텐팅을 하거나 뭐 하면서 관상동맥 혈류가 좋아지고 심근 수축력이 회복되면서 LV 디텐션이 저절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LV 디텐션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이 환자들을 봤을 때 조심할 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여기다가 요약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LV 디텐션이 생기면은 야 에크모가 에프토로드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LV가 못 견디는 거니까 에크모 플로우를 줄여줘야 돼 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그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크모를 사용하는 목적은 올간, 티슈 퍼퓨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환자에서 심장의 에프토로드를 줄인다고 에크모 플로우를 줄인다. 에크모 플로우를 줄이면 심장의 에프토로드는 뭐 줄어들겠죠. 하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올간의 퍼퓨전은 감소하고 또 우리 몸에 심파섹톤이 올라가고 에피네프린이 분비되고 노에피네프린이 막 분비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근 수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만 이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줄이게 되면 심장이 에크모 플로우 줄인 만큼 카디악 아웃풋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도하게 많은 플로우를 줄 필요는 전혀 없지만
에크모 플로우를 무조건 줄인다. 뭐 그런 것들은 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에크모의 적용. 물론 이것도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에크모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리드 에크모 적용하게 되면 VA 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냥 VA로 유지하고 있다가 하이브리드로 바꾸게 되면 그전 플로우의 한 절반밖에 안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매우 부족해지기 때문에 앞에 애프터로드를 줄이기 위해 에크모 플로우를 줄이는 것이 안 좋다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하이브리드 에크모의 컨버전은 심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평가한 다음에 진행이 돼야지 무작정 진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환자의 이리버서블한 장기 부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역시 이제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쉬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바조프레서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이런 LV 디stension이 심한 환자들 보면은 중환자실에서 뭐 혈압 같은 것들을 너무 높게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BP가 막 90, 100 이런 경우들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애프터로드는 뭐라고 했죠? 아까 대동맥의 압력입니다. 대동맥의 압력보다 좌심질이 높은 압력을 만들면 대동맥 판막이 열리고 스트로크 볼륨이 발생을 하고 LV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죠. 프레셔 볼륨 루프를 따라가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톨릭 한 작용을 통해서 대동맥 판막으로 혈류가 잘 나가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애프터로드 대동맥 안에 압력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뭐 물론 뭐 그걸 30이나 40으로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만약 LV 디스텐션이 의심되는 환자가 굉장히 많은 바조프레서를 사용하면서 높은 혈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바조프레서를 줄이든지 아니면 기왕에 이미 혈압이 높다고 하면은 바조다일레이터를 써서라도 혈압을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석적인 대처 방법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방법들을 여기다 나열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진단이라고 하겠고요. 그런 티피컬하게 진행하는 에크모 이후에 악화되는 양쪽 폐야 음용의 증가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역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이 폐부종이 이렇게 심하게 되면은 블러디한 그런 레스피레이터리 시크레션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베올라 헤모리지나 코아귤로패시라고 단정하면서 뭐 브론코스코피나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LV 디스텐션이 아닐까라고 적극적으로 의심해서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일단은 컨설버티브한 매니지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을 절대적으로 피하시고요. 민BP는 일반적으로 60 이상이면 우리 민BP 기준으로 장기의 펄피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혈압을 60대 정도로 쭉 끌어내려 주셔서 바조프레서를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오히려 필요하다면은 바조다일레이터를 써서라도 혈압을 약간 로워 노멀에 가깝게 유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크모의 플로우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심근을 약간 자극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로크 볼륨이 잘 나오고 이젝션 프랙션이 증가하고 LV 프레셔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좀 하이도즈가 아닌 적당한 도즈의 강심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도뷰타민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이 플루이드 리무벌입니다. 바이탈만 스테이블하다면 아까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LV 디스텐션 할 게 많아요. 혈압도 떨어질 것도 많고 혈압이 높기 때문에 플루이드 리무벌도 굉장히 쉽습니다. 뭐 이노젤을 사용하고 싶으면 이노젤을 사용해서 제거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투석을 통해서 플루이드 리무벌 하게 되면 폐가 많이 좋아지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부종이 좋아지지 않고 LV 디스텐션이 심하다라고 할 때는 여기 써진 것처럼 IABP라든지 다이렉트한 랩트하트 디컴프레션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랩트하트 내에 압력을 올리는 그런 과도한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내서 체외 순환을 돌려버리는 그런 좀 공격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예로는 IBP는 뭐 할 수 있지만은 효과가 좀 퀘스처너블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하지만 좀 하긴 쉽죠. 다이렉트한 랩타트 디커퍼레이션 방법 중에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 캐스룸에 가서 우리 일렉트로피지올로지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인터에트리얼 septostomy 를 통해서 ASD를 만들거나 아니면 캐뉼라를 아예 넣어서 적극적으로 LA에 드레인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페모럴 아터리 통해서 피그테일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LV에 넣어서 역시 드레인 캐뉼라에 연결을 해서 LV 프레셔를 떨어뜨리고 랩타트를 언로딩 시키는 그런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공격적인 방법으로는 서지컬 캐뉼레이션. 우리 수술할 때 사용하는 랩타트 디컴프레션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폐정맥이나 랩트 에이티륨이나 랩트 벤트리클에 직접 캐뉼레이션해서 혈액을 드레인 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방법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현 시점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임펠라라고 하는 트랜스 에올틱 펌프를 이용해서 아까 그 트랜스 에올틱 레트로그레이드 벤팅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삽입을 하는데 펌프가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LV에서 혈액을 에올타로 퍼내는 그런 펌프를 적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좀 미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린 방법 중에 인터이트럴 septostomy 를 통해서 랩트 에이티럴 드레인지를 하는 방법 중에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멀티 스테이지 캐뉼라를 사용하게 되면 캐뉼라 하나로도 랩트 에이티리움, 라이트 에이티리움 전부 드레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라바 에크모라고 LA VA 에크모라고 이제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LA VA 에크모.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고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그런 환자의 엑스레이 예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아예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 근데 이분이 랩트 LV 디센션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캐스룸에서 아예 처음에 캐뉼레이션을 이렇게 싱글 멀티 스테이지 캐뉼라를 통해서 랩트 에이티리움에 넣고 뭐 HLS 캐뉼라 같은 걸로 이렇게 드레인을 시키게 되면 LV 디센션을 예방하면서 VA 에크모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만 있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벤팅 그런 걸 늦게 하게 되면 랩타트 디컴프레션을 늦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아웃컴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어떤 분은 체인 오브 데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랩타트 벤팅이 이제 상당히 늦었습니다. 엑스레이 보시면은 벤팅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VA를 하고 있다가 LV 디센션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늦게 인터테럴 septostomy 를 통해서 앞에 보여드린 멀티 스테이지 캐뉼라를 통해서 랩테이트리움 캐뉼레이션이 되어 있기는 한데 타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저희 병원 전원을 왔는데 뭐 여기 CT를 보시면은 렁에 이런 시스틱 체인지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매우 안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모니 이데마가 심하다고 뭐 이렇게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 렁 디스트럭션이 LV 디센션이 심한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환자들이 어퍼바디 하이폭시아가 생깁니다. 제가 어퍼바디 하이폭시아 부분에서도 강의를 했는데 렁이 나쁘기 때문에 상지의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벤틸레이터 세팅을 많이 올리잖아요. 그래서 하이 벤틸레이터 세팅이 유지가 되고 폐부 정도 심한데 그렇기 때문에 렁 디스트럭션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여기 써진 것처럼 블러드 에어 베리어라고 있죠. 우리 알베올라는 공기를 만나는 그런 폐포 꽈리 부분인데 혈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우리 캐필러리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을 하게 되는데 캐필라리의 프레셔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 베리어가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블러디한 레스피레이터리 시크리션이 핑키한 그런 시크리션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피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는 알베올라랑 그 에어랑 베리어가 박살이 났기 때문이고 우리 공기는 스테라일하지 않잖아요. 거기 가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테레미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LV 디센션 심한 환자들 보면 거의 대부분 매우 심한 박테레미아나 뭐 펑게미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퍼바디 하이폭시아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LV 디센션, V에크모에서 LV 디센션 발생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우리 학생 때 배웠던 프레셔 볼륨 루프를 한번 좀 이해하고 보신다면 특히 선생님들이 우리 심장 카디올로지나 카디아 크리티컬 케어, 하트 페일 쪽에 관심이 있다면은 에크모 상황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랑 같이 프레셔 볼륨 루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의외로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제가 펠로우 선생님들한테 자주 물어본다고 했죠. 우리 아터리얼 프레셔에서 다이아스토릭 프레셔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부분에 카디악 사이클은 다이아스톨이 아니라 시스톨이다. 아이소 볼륨이 컨트랙션이 끝나는 지점, 대동맥 판막이 열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카디악 사이클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꼭 시스톨릭 페이즈라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LV 디센션이 생기는 이유는 LV가 애프터로드를 이기지 못함이기 때문이고, 에크모는 컨티뉴어스 플로우 펌프이기 때문에 시스톨, 다이스톨릭 상관없이 대동맥 방향으로 혈류를 보내고, 대동맥 판막은 늦게 열리고 일찍 닫힘으로써 LV 내에 그런 컨제스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제공을 한다. 그 부분을 LV의 컨트랙타일 어빌리티가 이기지 못하면 계속 혈액의 저류대가 압력이 올라가고 풀모너리 이데마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LV 내 프레셔 증가 때문에 심근허혈이 발생을 하면서 심장이 회복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알베올레 헤모리지나 코아귤로패시라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것이 LV 디스텐션 현상에 의한 폐부종이나 이런 블러디 시크리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 혈압을 낮춘다든지 플루이드 리무버를 한다든지 로우 도즈 아이노트롭을 적용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 통하지 않을 때에는 랩트 하트 디컴프레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캐뉼레이션이나 그런 방법들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